지난 2016년에 스위스의 쓰란꾼과 그에게 눈이 먼 한 여인의 막장 러브스토리가 큰 화제가 됐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fall in love 한 곳은 황당하게도요. 쥐리히의 엘 교도소입니다. 교도소면 분리되잖아. 여자는 교도관이었습니다. 안젤라 마그디치와 수감자 하산 키코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리아 난민 신분으로 취리히로 넘어온 27살 청년 하산. 취리히에서 보조 미용사로 근무했던 그는 19세 여성에게 무료로 머리를 해준다는 핑계를 댄 뒤 미용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아이고. 게다가 이 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또 한 차례 미성년자를 범하고 맙니다. 슈렉인데 이거 슈렉인데요. 쓰레기죠. 쓰레기죠. 예. 결국 하산은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힌 것이죠. 그는 감옥에 가서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난 죄가 없어요. 그녀들이 날 꼬우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가 딱 한 명 있었으니 교도관 안젤라였죠. 사실 그녀는 죄수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게다가 쓰란쿤의 기본 요건, 다부진 근육질 몸매와 핸섬 페이스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을 했죠. 그녀의 사랑법도 정말 노력 그 자체였습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의 하산과 좀 더 자유로운 토킹 어바웃을 위해서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사랑이네. 진짜. 심지어 종교까지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9일 밤 12시경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안젤라는 하산을 탈옥시킵니다. 자신의 자동차로 도주에 성공. 스위스 경찰이 이들의 탈옥 사실을 알았을 땐 둘은 이미 스위스의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까지 도망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원히 도피할 수 있을 거라 이 둘은 생각했겠지만요. 단 45일 만인 2016년 3월 25일 둘의 사랑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아니 이것도 뭐예요? 잡힌 거예요? 아니면 설마 헤어진 거예요? 바로 SNS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계속 추적한 스위스와 이탈리아 경찰이 교도관 안젤라가 SNS에 올린 영상을 보고 위치를 추적했던 그 것이죠. 와중에 왜 올려? 와. 1901년 5월 프랑스 검찰총장 앞으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는 매우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니에르 부인의 다락방에 한 여인이 25년 동안 감금돼 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끔찍한 삶을 살고 있어요. 편지의 내용에 충격을 받은 검찰은 즉시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편지에 적혀있던 대로 모니에르 부인의 집에 숨겨져 있던 다락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문을 연 순간 경찰들은 충격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귀신 같아. 저 여인의 이름은 블랑쉐 모니에르. 발견 당시 블랑쉐의 체중은 고작 25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5kg이요? 자, 그녀가 처음부터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블랑쉐는 프랑스 서부의 소도시 푸아티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그녀는 문 남성들의 구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럴만하네. 그런데 1876년의 어느 날 호련히 모습을 감춥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블랑쉐의 행방을 묻자 가족들은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둘러댔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블랑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5년 뒤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집니다. 그녀를 25년 동안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방 안에 가두고 학대를 지속해온 사람은 바로 친엄마였습니다. 친엄마? 진짜 이해 안 돼요. 25년입니다. 25년.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왜?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876년 당시 25살의 블랑쉐는 변호사였던 한 남자와 격정적인 사랑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하자 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거역한 딸을 햇빛조차 들지 않는 다락방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결국 블랑쉐의 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투옥된 지 15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요. 블랑쉐는 무려 25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지만 1913년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뭔 비극이야.
사랑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녀. 그러나 그녀가 죽기 전까지 읊조린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난 그래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자,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원래 누가 먼저 부부였을지. 왼쪽. 처음은 누구냐? 아, 오른쪽. 왜냐면 새로 시작한 사랑은 커플들이 있기 시작을 하죠. 저는 오히려 왼쪽인 것 같아요. 사진 속 한 남자와 결혼한 특별한 두 여자. 자, 2008년 미국의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난 멜린다와 데니. 뭐야? 둘이 부부야? 저희가 자, 완전 이상한 모든 이의 추측을 추측을 했군요. 벌써 벗어났죠. 이 둘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together for 6 years. 자,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결혼 금지였지만 결국 2년여의 연애 끝에 2010년 6월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날 데니, 나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때마침 운명처럼 그녀들 앞에 나타난 남편 깡 조나단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에게 진심을 담아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청혼의 편지를 보낸 후 며칠 뒤에 그에게서 온 답변.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청혼에 당황한 조나단에게 멜린다 데니 부부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행에서 서로들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됐고요. 곧바로 이렇게 조나단은 가족들에게 본인이 결혼할 겨난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요? 뭐 어제 속 안 좋아요? 는 뭐. 엄마,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두 사람은 부부예요. 조나단의 어머니는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어머니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 세 사람은 2014년도에 또다시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찾아온 경사. There's your baby. 멜린다 임신에 이어서 데니까지도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요. 오 마이 갓. 두 엄마와 한 아빠라며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하지만 행복한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So what you wanna do? 2015년 영국 중남부 더비셔주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 엄마 사이먼 매닝. 그런데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나의 친구. 어이구.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자 사이먼 매닝의 딸 엘리자베스 매닝은요, 엄친 엄마의 친구 엘라니 필립스와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면서 이모라고 불러봐. 네. 이모, 이모, 네. 이모. 이모라고 부르는 이모, 분들이죠. 이모가 아내가 된 거죠. 엄마의 친구를 사랑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동성 교제는 전무. 과연 어떻게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됐을까요? 2015년 엄마 사이먼을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처음 보자마자 전기가 찌릿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엄마 친구 엘라니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는 사실. 그녀의 곁에는 남편 게리 버터워스가 있었습니다. 자, 게리 버터워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리 버터워스. 게리 버터워스. 게리 버터워스. 버터워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고 해서 부정했지만요. 자신의 위치도 상황도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 감정을 키우다가 3개월 만에 엄마, 나 엘라니 아줌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친구 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들의 가족들은 두 사람 사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갈등이 없었어요. 엄마는 친구와 딸의 만남을 응원했고요. 남편 게리도 쿨하게 이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그 버터처럼 부드러운 남자였네요. 네. 쿨남이죠. 네. 오. 야, 대단하다. 끝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러브 스토리 좀 더 남아 있는데요. 사랑하는 딸과 친구가 부부가 된 뒤 설마. 홀로 남겨진 엄마 사이먼. 아, 그런데 엄마 사이먼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으니 바로 게리. 버터워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이먼의 딸 엘리자베스와 친구가 신혼집을 구하는 동안 잠시 사이먼의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요. 한편 엘라니와 이혼 후에도 전 남편 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당신이 아끼던 찻잔 세트야. 새 신혼집에 두고 쓰라고 갖고 왔어. 정말 쿨레 진동이다. 그는 이렇게 세 사람이 사는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는데 딸을 시집보낸 엄마와 아내를 잃은 남편 둘은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였을까요? 뭐가 비슷한 처지야. 많이 다른 처지예요. 사이먼과 게리 어느새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뜨거운 불꽃이 타오릅니다. 엄마와 딸, 친구, 친구의 전 남편까지 사랑의 짝대기가 꼬여도 한참 꼬인 하트식은 주변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요. 이 네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 방에서 잘 거죠? 치? 그럼 여보, 내일은 나랑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한 남자와 두 아내. 미국 유타주에 사는 43세 조 나거에겐 비키와 발레리라는 두 명의 부인과 앤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키와 발레리는 피를 나눈 쌍둥이 자매. 나 아까 사진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똑같아서 둘이 자매인 거예요? 아, 근데 왜 좀 똑같은 옷까지 입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비슷해 보이네요. 게다가 또 다른 부인 알리나 역시 이 쌍둥이 부인들과 친척 사이. 저 여자 집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예. 이거 진짜 무슨 뭐 막장 드라마 사쿠라 신조가 생각나는 집안인데요, 약간? 아, 그 이름이 이미 나오는군요. 나오겠죠.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쿠라 신주. 자, 이들의 기막힌 환장 로맨스의 시작. 1987년 18살 청년이던 조는 한 동네에 살던 비키와 그녀의 사촌 알리나 두 여성에게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급기야 3년 뒤인 1990년엔 공동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 조를 사이좋게 공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중 결혼이 안 될 텐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타주는 이중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지만 법이 금지하든 세상이 비난하든 이 세 명의 환장 부부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렇게 10년이 흐른 2000년 비키의 쌍둥이 자매인 발레리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조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벌써 불안해지죠? 왜 거기서 머무냐고. 아,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 머물 데가 없어. 언니네 집에 아, 처제. 머물러야죠. 아, 짜. 조, 이런 상냥한 사람.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이혼을 했나 봐요. 결국 처제 발레리와 형부 조는 또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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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 진짜 자매끼리 머리 뜯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요. 그러니까 저거 되게 싫어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자매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다 자기 손녀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어이가 없지 좀. 이 네 명의 충격적인 삼중 결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모 종교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변의 시선이 정말 따갑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지만요. 어느덧 1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지난 2006년 영국 남부 서식스주에 살던 46살의 메릴린 버티기그. 그녀는 7남매를 둔 가정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척추 측만증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6살 아들 마크가 집에 자신의 절친 윌리엄 스미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윌리엄이에요. 이 만남이 이 둘의 관계를 소용돌이치게 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던 상황. 그런 그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등장한 아들 친구 윌리엄. 초콜릿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제 별명이 요생남이거든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좀 쉬세요.
자, 이렇게 윌리엄은 친구의 엄마인 메릴린을 살뜰히 챙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친구 윌리엄을 기다리게 된 그녀. 하지만 아들의 친구,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30살의 나이 차이까지. 그래서 메릴린은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했는데요. 되레 아들 친구 윌리엄은 사랑 앞에선 직진밖에 모르는 남자였던 겁니다. 메릴린, 나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당신은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 이듬해 2007년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 누구보다 반대한 일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들이겠지 뭐. 누구겠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친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아들 마크. 아유, 안 때렸으면 다행이지. 자,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요. 엄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소아성애자야? 어떻게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자,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아들뿐만 아니라 친구 윌리엄의 입장까지 난처해졌는데요. 아들 친구를? 아, 거치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 남자애도 크면 어린애들 만나고 싶을걸? 이라는 주위의 반응이 무수히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숱한 비난과 장애물을 넘어서고 3년간의 열애 끝에 2009년 4월 결혼식과 함께 몰디브로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어, 자, 친구 엄마를 사랑한 윌리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소울메이트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AKB48의 자매 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차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아,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나이 차이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트는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2002년 한 대학생이 쓴 자서전이 일본에서 약 5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바로 오체불만족. 저자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오토다케 히로타다였는데요. 완전 유명했죠. 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담은 저서인 오체불만족을 통해서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라는 말을 몸소 실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삶의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된 오토다케 히로타다. 그런데 2016년 일본 유명 주간지인 슈간신비의 충격적인 폭로로 시작됩니다. 오토다케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에 20대 후반의 여성과 비행기에 올랐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부터 일심동체야. 암만 일심동체. 난 당신과 있을 때 제일 좋아.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향한 곳은 유명 여행지인 프랑스 파리와 튀니지 등이었는데 아주 전 세계를 일주하듯 사랑의 불장난을 벌였고요. 얼마나 치밀했던지 다른 일본인 남성을 대동해 불륜이 아닌 것처럼 위장까지 했답니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닌 무려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몰랐어요? 아, 이제 너무 열받는 게 네. 저렇게 좀 희망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정말 본받고 싶고 진짜 대단하다 이랬는데 저렇게 부도덕한 걸 보면은 저번에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큰 너무 거지. 화나죠. 그러니까 더 충격이 큰 거지. 이 사건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면서 일본 전역, 아니 전 세계가 깊은 분노를 느꼈고요. 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부도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며 자신의 불륜을 순순히 인정했고요. 결국 그해 9월 이혼 발표까지 하고 맙니다. 중국 허난성 양저우에 사는 왕. 자,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샤오민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을 마친 3일 뒤 아내 샤오민이 돌연 사라져버리고만. 게다가 결혼 폐물과 또 집에 있던 현금까지 몽땅 가지고 떠나버리는 건데요. 3일 만에. 이거는 정말 중국판 화차네요. 네, 계획적인 거죠. 비슷해 이거. 보이죠? 네. 아마 좀 아까하고 너무 똑같은 기사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전개가 될까요? 더욱더 충격적인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어떻게 더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여기 경찰서인데요. 혹시 샤오민 씨 아십니까? 영문을 몰라 경찰서에 달려간 남편 왕.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한 남자가 앉아 있는 에이, 설마. 자신의 아내 샤오민이 알고 보니 성별이 남자였던 거야. 아니 뭔 소리야? 감쪽같이 성별을 속이고 심지어 가짜 임신까지 한 건지 말이 안 되는데. 궁금하시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는 일부러 밤 늦은 시간에만 남자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엄청나게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는 이해 안 가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당한 남자만 왕 이외에도 11명이 있습니다. 아유, 진짜 어이없다. 도대체 무슨 술을 먹인 겁니까? 네? 아니 무슨 술을 먹길래 술 맞아요? 어떠한 절차를 지어 맞대요. 나타나요? 술 맞아요? 뭐 탄 거 같은데. 그래 뭐 탄 거 아니야? 2015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호텔에서 동료로 만난 아도니스와 맥길리오. 하니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 거야. 우리 곧 카리브 섬에 가서 예쁘게 살자. 달링은 너무 스윗해. 스윗해. 아도니스 나도 사랑해.
아 진짜 싫다. 세나영 씨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불꽃 같은 사랑을 했고요. 만난 지 1년 만에 둘은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둘 사이에 예쁜 베이비가 생겼기 때문이죠. 아, 이거 좋네요. 그러네요. 좋은 일이에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아름답기 시작하네. 자, 여자친구 맥길리어는 출산 준비를 위해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자친구 아도니스는 비자가 거부돼서 함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남자친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보살핌과 축하 끝에 예쁜 아들 디에고가 탄생했습니다. 자, 모두에게 축복을 받던 그때 맥길리언 사진 봐봐. 너 애기 낳느라 머리 다 빠질 때 네 남자친구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뭐야? 결혼했다고? 뭐야 이게?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맥길리온의 친구가 얼굴책 메신저로 보내온 사진 속엔 정말로 남자친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에이, 닮은 사람이겠지. 뭐 하는 짓이야? 그녀가 생사를 오가며 아기를 낳을 때 남자친구, 아니 이 아버지라는 작자는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공일이냐? 자, 미친 거지. 저기 방송하세요. 네. 여기 지금 개모임 나온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하시고. 예. 너무 몰입을 해갖고. 네. 그리고 그때 그 내연녀에게도 카리브 섬에서 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맥길리온한테도 했던 말이죠. 멘트가 똑같네. 고정 멘트네 고정 멘트. 꼭 똑같아.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사랑이잖아. 러브, 이 사랑 때문에 한순간에 변해버린 한 사람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애프터, 오른쪽 비포인 거죠? 그렇죠. 반대가 아니고요. 네. 마음 아프다. 아이고. 아, 좀 가슴 아프네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이렇게 얼굴이 조금 뭐 화상을 입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데 왜 사랑 때문이죠? 사진 속의 주인공은 7, 80년대 미국 사교계를 주름잡던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입니다. 세련되고 이지적인 외모를 자랑하던 조슬린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1978년 프랑스 예술품 중개상인 억만장자 사업가 알렉 와일든스타인과 결혼한 뒤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했지만 남편 알렉은 곧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은 반면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아내 조슬린은요. 그이가 좋아하는 고양이 같은 외모를 가지면 다시 날 봐주지 않을까? 오로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형수술을 선택한 겁니다. 아이고. 자, 하지만 남편 알렉은 여전히 그녀에게 찬바람만 쌩쌩 불었죠. 그러자 아내 조슬린은 더더욱 외모에 집착. 남편이 콧대가 높은 배우를 좋아하던데 코를 높일까? 이번엔 고양이처럼 얼굴에 색소를 넣어볼까? 시라소니처럼 눈을 더 찢어야겠어? 성형 중독이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조슬린이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형 수술에 들인 돈이 무려 400만 달러, 한화로 40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당신은 미쳤어. 얼굴은 조립할 수 있는 가구가 아니라고. 징그러우니까 그 얼굴 치워. 우리 이혼해. 남편 알렉은 어린 모델과 바람까지 피우며 아내 조슬린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고요. 급기야 그녀를 괴물로 취급하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가슴 아픈 얘기다. 결국 1999년 두 사람은 이혼. 조슬린은 당시 가장 높은 위자료 액수인 2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9천억 원을 받아 화제를 모았고요. 이혼 이후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 계속 성형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남편의 사랑은커녕 본인의 어떤 아름다운 얼굴과 청춘까지 수술에 매달리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짠해지네요. 1981년 인도 첸나이에 식당 사라바나 바삐를 열며 큰 성공을 거둔 피 라자고팔. 이후 인도 전역은 물론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80여 개의 분점을 내면서 인도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성장했고요. 라자고팔은 인도 요식업계의 재벌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라자고팔에게도 딱 하나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 한 여자의 마음만은 얻지 못했습니다.
라자고파를 애타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의 딸 제바조티. 이제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내 사랑을 받아줘. 죄송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너를 위해 다이아몬드도 준비했어. 나의 신부가 되어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이 싫다고요. 단호박이네 단호박. 진짜? 철벽. 아무리 뭐 재벌로 이루어진 건 많았지만 사랑만큼 참 얻기 힘든가 봐요. 아, 사람 마음은 돈으로 얻기 힘들죠. 그녀가 성공한 CEO 라자고파를 거절한 이유. 전 남편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야? 아니야, 순정남인 줄 알았잖아.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바조티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 그래서 수차례 고백을 거절했지만 라자고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며 집착했고요. 심지어 제바조티가 계속 자신을 거절하자 그녀의 남편과 가족을 협박하고 폭행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유, 못났다 진짜. 왜 그러고 사냐. 근데 왜 모든 걸 다 가졌으면 저렇게까지 집착 안 해도 되지 않나? 왜 그랬지? 라자고팔이 유부녀인 제바조티에게 그토록 집착한 이유. 이 여성과 결혼하면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이, 진짜. 어이없게도 한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더 높은 위치,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직원의 딸, 그것도 유부녀에게 끈질기게 집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01년 10월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직원들을 사주해 제바조티의 남편을 납치한 뒤 살해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분노할 사실은요. 라자고팔 역시 2명의 부인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납치해서 남편을 살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 진짜 엽기적이다. 사랑으로 포장한 추악한 집착과 끝없는 욕심으로 죄 없는 이들을 희생시킨 외식 왕의 몰락. 돈으로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 창업자이자 한때 전 세계 부호 순위 68위에 등극, 억만장자 석유 재벌 해럴드 헨. 부를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자, 2012년 5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 수앤 아넬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거는요. 아내 아넬이 제출한 감시 카메라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뭐야? 뭐가 찍혔길래? 야, 궁금하다. 뭐가 찍혔을까?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은 바로 남편 햄의 외도 현장이었습니다. 자, 아넬은 2007년 당시 남편 햄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 그렇게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던 겁니다. 에이구, 빼박이네요,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거 아닙니까? 외도 장면이면. 자, 그런데 이 이혼 소송은 남편 햄의 발언으로 갑자기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뭐야? 우린 사실상 2005년 가을에 헤어진 뒤로 각자의 삶을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아넬이 2007년도부터 설치했다는 감시 카메라 자료가 오히려 파탄난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 이로 인해 소송은 부인 아넬이 제출한 증거물로 인해 남편 햄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 2005년에 깨졌다면서요. 근데 왜 2007년에 뒤늦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당시 이들이 살고 있던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가족법에 의하면 결혼 후의 재산 증가분은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런데 남편 햄의 회사는 2007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 주가가 무려 500% 급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의 유지 여부가 재산 분할의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이에 아넬은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이도 같이 키웠다고요? 회사 자산 약 176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고 그중 절반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궁금해.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까 이거? 남편 햄이 아내 아넬에게 재산인 약 6%인 약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00억 원과 회사 주식 2천만 주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건데요. 자, 그리고 해럴드 햄은 약 1조 700억 원을 수표로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 이렇게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0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바네.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고급 호텔로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알지? 내가 이 군복을 입으면 당신을 갖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잠시 후 군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었으니까 여자가 군 장성인가요? 오. 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정체는요. 왕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장관님도 어서 침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왕정국가 스와질랜드 국왕 음스와티 3세의 12번째 왕비 노탄두 두베와 은두미소 만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와. 즉 절대 군주국에서 왕비와 왕의 신하 신복이 감히 왕을 배반하고 외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만바 장관은 왕의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법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면?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두베 왕비는 왕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호텔에서 만바 장관과 미래를 즐겨왔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었던 탓인지 음스와티 3세의 명령을 받은 요원들이 왕비와 장관의 밀회 현장을 급습. 이후 두베 왕비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고요. 만바 장관은 해임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정말. 할 말이 없다. 1975년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절대 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등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혔던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런데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2014년 돌연 아들에게 양위를 선언했는데요. 약간 연로하셔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요? 연로하시고 조금 그래도 그냥 본인은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왕자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아하. 스페인 국민들은 국왕의 양위 소식에 나라를 좀먹는 국왕은 필요 없다, 잘 물러났다 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쌤의 비난. 존경받았대요. 그 이후 양위 선언 약 2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심각한 유로존 재정 위기로 23%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힘든 와중에도 보츠와나에서 초호와 코끼리 사냥을 즐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냥의 내연녀인 사업가 코리나 라르센이 동행. 당시 내연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며 스페인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요. 아이고.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왕실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더해져 결국 민심을 잃은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위를 선택했습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그가 퇴위한 지 약 6년 후인 지난해 상왕 카를로스 1세와 그의 내연녀 라르센의 대형 스캔들로 스페인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열차 사업권으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무려 한화 약 1,2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비자금 중 한화 약 860억 원을 내연녀인 라르손을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 뒷돈을 가지고 돈 세탁을 하며 탈세까지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스위스와 스페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그는 It's payback. 사업자듯 해외로 도망치듯 망명을 선택. 그리고 내연녀 라르센은 그 돈은 그가 날 사랑해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준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건 스페인 왕실의 쿠데타이며 난 희생양이에요. 한편 한 언론에선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을 저지른 전 국왕을 두고 스페인 민주화를 이루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듯했던 전직 국왕의 굴욕적인 말로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말로다. 최악의 말로. 저 국민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한땐 스페인의 자랑이었지만 어리석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라의 수치가 된 전 국왕. 그의 눈을 가린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지금쯤 깨달았겠죠? 가운데 여자분이 있고 아기가 있고 남자가 생긴 5명이 있네요.
누가 남편이에요? 자, 2013년도에 촬영한 이 사진 속 여성은 인도 북부 데라둔의 한 마을에 사는 당시 21살 여성 라조 베르마인데요. 사진 속의 남성들은 누구니? 구디유 여보 어서 와서 밥 먹어요. 바이주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사진 속 5명의 남성 모두 다 라조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남편이야 오남편? 저 사람이 뭐 이혼하고 재혼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재 5명의 남편인 그러니까 뭐 거예요? 엑스 허즈밴드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유지된 남편이 5분이라는 거예요. 현 허즈번드 5명.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 자, 충격적인 반전. 바로 라조의 저 5 남편들은요. 피를 나는 친형제들입니다. 참 생소하다. 문화 차이인가요? 네. 아니 근데 1차 다부제는 좀 처음 들어보긴 해요. 그죠? 1차 다부제가 합법이에요? 네, 인도에서는 1956년도부터 중혼이 금지됐는데요. 따라서 라조의 결혼은 인도 내에서도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1차 다부제, 그것도 형제 1처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 바로 마을의 오랜 관습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마을에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부족하기도 했고요. 남성들은 결혼으로 인해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해 재산을 지키는 형제 1처제가 자리 잡은 겁니다. 아 이게 뭐 이게 문화니까 문화 문화적 일부니까 상대성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평가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평가할 수는 없죠. 제가 평가하는 것조차도 저의 기준에 따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21세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작 이 가족들은요. 저희는 행복하고 평범한 대가족일 뿐이에요. 우리 엄마도 삼형제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전 다른 여자들보다 최소 5배 이상 사랑받는 여자라고요?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부부 사이에서도 무려 1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벨기에 출신 남성 얀은 인도네시아 여성 모니카와 결혼. 당시 벨기에 이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허가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벨기에 정착. 두 사람은 1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게. 근데 어찌됐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스토리는? 19년인데 세월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얀, 네 아내가 요즘 야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간다던데? 언젠가부터 아내 모니카가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 얀. 심지어 얀은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즐겼던 낯뜨거운 대화까지 발견합니다. 뭐이?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즐겨보고 싶다고. 남자도 꼬셔보고 진정한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라고요? 자, 뭔가 스물스물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19년 만에 눈치채고 고백을 해서야 알았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내가 트랜스젠더였다는 거를 19년 만에 알게 된 남편 얀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19년 동안 날 속인 이유가 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자야.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도 맞네요. 결혼 전에 모든 과거를 말한 의무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케바케거든요. 개인적인 케바케, 사바사에 뭐 이런 거라. 근데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모르지? 심지어 얀은요, 아내와 부부관계까지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나온 2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임신 문제로 인해 들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모니카는 남편 얀을 속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척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기를 안 해도 누가 아내를 트랜스젠더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 어떤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신뢰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실 좀 말했어야 하는 거고 본인의 성 전체성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만큼 남편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19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어떤 남편의 충격과 배신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남편이 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좀 진작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